역사에 대해 백지 상태였던 초등 3학년 아이가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우리나라는 나쁜 나라다라는 말을 한 것에 충격을 받고 그동안 꾸준히 초등 역사 도서들을 분석해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교과서 한국사 만화라는 책으로 북한사를 2권에 걸쳐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을 제대로 알아보자는 취지로 썼다고 하지만 거의 김일성 위인전을 보는 느낌입니다. 북한 땅을 내려다보는 김일성의 옆모습은 마치 나라를 구할 난세의 영웅인 것 마냥 비장한 눈빛으로 미화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장군 환영대회에서 전설의 백발, 김일성이 아닌 애송이 젊은이의 등장에 사람들이 의심하자 친척들을 불러 해명하고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그대로 서술하여 지금도 끊이지 않는 가짜 김일성 논란을 해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짜 김일성설은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남한 정권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며 북한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래한국 편집장이신 김용삼님의 김일성 신화의 진실이란 책에 의하면 만주 일대에서의 투쟁에 관한 기록에는 11명의 김일성이 등장하는데 북한은 당시 활동했던 11명의 모든 활동을 수령 김일성이 한 것으로 만들어놨으며 일본 순사 5명이 지키고 있는 마을을 습격해서 불 지르고 식량을 약탈하고 음식점 주인과 젖먹이 아이가 유탄에 맞아 죽은 것이 전부인 보천보 전투를 민족 최대의 항일 무장투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전투를 이끈 건 동명이인의 다른 김일성입니다. 이와 같이 온통 날조된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와 각종 역사도서에 실려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남한과 달리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경작권만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준 것인데 농민들은 신이 나서 죽을 지경이라고 묘사하고 있으며 김일성과 북한 공산당의 빠르고 철저하고 과감한 개혁을 세계가 주목한다고 우기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 세계의 학자들이 다른 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극찬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 책은 훗날 나타나는 공산주의의 부작용에 대해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김일성의 신격화가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최대한 설명하려는 듯 보입니다. 남한은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북한은 정반대로 인민경제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제에 여유가 생겼고 라고 기술하며 북한을 미화하고 있고 이승만의 장기 집권 체제와 김일성의 유일 지배 체제를 비교 대상으로 놓은 것 자체가 적절한 개념일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 경제도 살리고 국방도 튼튼히 하며 인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라며 오직 인민을 위한 생각에만 골몰하고 있는 김일성의 고뇌에 찬 모습, 그리고 천리마 운동을 하며 김일성과 당은 초과 달성한 사람에게 상을 내리라는 지시를 놓치지 않았다는 기술과 더불어 어찌됐든 김일성이 한 건 다 잘한 거다. 전쟁으로 인해 피해는 받고 일이 뜻대로 안 돼서 백성이 좀 굶어 죽긴 했지만 어찌됐든 김일성은 유능한 혁명가이고 훌륭한 어버이 수령이었으며 백성들은 그를 너무나 사랑했고 우러러 떠받들었노라고 한없는 김일성 애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김일성을 묘사하는 그림은 아주 멋지게 그려놓는 것도 물론 있지 않았습니다. 남북한 현대사 최고의 장면으로 김정일과 김대중의 악수하고 얼싸하는 모습을 싣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천문학적인 달러와 맞바꾼 거짓 평화였음을, 그리고 오늘날 그 자금으로 만들어진 핵무기가 이 땅에 가장 큰 위협이 되어 돌아왔음을 우리 아이들의 역사책에서는 절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김일성 때부터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해왔고 내년 말까지 6, 7차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노라 언급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보는 책들은 어떤가요? 여전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볕 정책과 노벨평화상을 찬양하는 실태가 시간을 거스르는 듯합니다. 김정일 시대의 가시밭길이란 문구와 더불어 난세를 극복하려고 고뇌에 찬 김정일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북한 어린이들 대상으로 만들어진 만화책 같습니다. 북한 동포 2,300만 명이 굶어 죽은 팩트를
믿거나 말거나 식의 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책은 남북의 국민이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고 느끼게 되는 마음의 상태가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해 감성을 자극하는 멘트를 썼지만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북녘 우리 땅과 동포들을 불법 점령한 괴뢰 집단인 김씨 세습 정권과 평화를 외쳐봐야 돌아오는 것은 핵 위협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서 해법을 찾아봅니다. 이 땅의 공산화를 막아내기 위해 목숨 바치신 호국 영령들께 깊은 경의를, 조국 수호의 기틀을 닦은 군인들과 파병 장병, 주한미군에게도 감사를, 그리고 북한 동포들이여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으니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많은 초등 역사 도서들을 분석하면서 저자들의 프로필을 눈여겨보다 보니 그분들이 속해 있는 단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두근두근 한국사 집필진 중 배성호 씨는 초등사회교과서 집필자이면서 전국 초등사회교과 모임 공동대표를 역임하였고 역사교육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천사를 써준 단체도 전국 초등사회교과 모임, 역사교육연구소, 전국 역사교사 모임 등입니다. 이 전국 역사교사 모임을 줄여서 전역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주보는 한국사 교실의 지은이 백영식 씨도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맨 처음 근현대사의 원작자인 김육훈 씨는 전역모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역사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 행복한 한국사 초등학교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탄생 등 왕성한 저적 활동으로 어린이들 대상의 좌편향 역사도서를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김육훈 씨는 고등, 중등 역사교과서 집필에 단연간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는 전역모 멤버분들이 글을 썼고 어린이들의 한국사는 역사교육연구소 연구원들이 공동 저작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연구원들은 초등사회 역사교과서 집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를 검토 추천한 단체 역시 전국 초등사회교과 모임이라는 단체입니다. 키워드 한국사의 지은이는 민족문제연구소의 간사를 맡았던 분입니다. 많은 좌편향 어린이 역사도서의 저자들은 대부분 역사교육연구소, 전국 역사교사 모임, 전용모, 전국 초등사회교과 모임, 역사문제연구소,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등의 소속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은 진보 성향을 띠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계를 폭넓게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았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100년 전쟁이라는 역사 다큐를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준 단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논란을 일으킨 친일 인명사전을 편찬하여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배포하는 등 결코 교육적이지 않은 행보를 자행해온 단체입니다. 역사문제연구소는 1986년 박원순과 박헌영의 아들 원경스님이 세운 대한민국 역사학계가 좌경화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단체입니다. 역사문제연구소는 표면적으로는 민족주의 사학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활동을 보면 박헌영 전집을 출판하고 사회주의 시각으로 역사를 재조명하는 학술 및 대중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역사교사 모임 전역모는 역사문제연구소와 함께 국정교과서를 영구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로 회원수가 우리나라 역사교사의 3분의 1, 약 2천여 명에 달하는 매우 큰 단체입니다. 전역모 회장이었던 김육훈 씨가 소장을 맡고 있는 역사교육연구소 역시 편향된 사관으로 역사교사들에게 역사교육 강좌를 개최하고 왜곡된 어린이 역사도서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좌편향 어린이 역사도서의 저자들과 검인정 역사교사 교과서의 집필진이 많은 경우 같은 단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인 서용교,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2013년 검정기준 고교 한국사 집필자 현황을 보면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 53명 중 36명이 전교조나 전영모,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혹은 민족문제연구소 등에 소속한 교사나 교수입니다. 현재 학교 현장을 좌편향 교과서들이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영모가 저술한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가 교실에서 사실상 교과서나 다름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교육부 보고서에 의하면 검정제 도입 후 최근 12년간 출간된 20종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128명 중 64.8%인 83명이 좌파 성향임이 밝혀졌고, 특히 현대사 단원 집필진 36명 중 86.1%인 31명이 진보 좌파 성향임이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8종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명단과 소속단체입니다. 두산동아는 보신 바와 같이 놀랍게도 한 명을 제외한 6명이 모두 진보단체 회원입니다. 비상교육은 3명을 제외한 5명이 좌파 성향입니다. 천재교육 역시 3명을 제외한 6명이 진보 성향입니다. 지학사는 3명을 제외한 5명이 진보단체 회원입니다. 미래엔도 3명을 제외한 5명이 좌파 성향입니다. 금성은 2명을 제외한 6명이 진보단체 회원입니다. 리베르는 2명을 제외한 3명이 좌파단체 회원입니다. 좌파단체들이 보이콧했던 교학사만이 유일하게 좌파단체 회원이 단 1명도 없습니다. 역사의식이 전혀 없던 한 아이에게 우리 책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했던 어느 엄마의 여정은 그 책과 같이 좌편향된 또 다른 수많은 어린이 역사도서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책들의 저자들이 이름만 조금씩 다른 좌파 성향단체 소속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보단체 회원인 분들이 지금 북한 미화로 문제시되고 있는 검인정 교과서의 집필진 자리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통해서라도 이런 좌파 성향의 집필진들이 만들어낸 엉터리 검인정 교과서를 고쳐내야만 했던 거였구나 하는 사실과, 이 역사전쟁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켜내는 싸움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